오늘은 순환신경망이라고 불리는 RNN의 개념과 동작 원리 등을 정성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신경망과 오늘 학습할 RNN의 아키텍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일반 신경망은 입력층과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입력으로 주어 피드 포워드를 수행하고 손실함수를 계산하여 이러한 손실함수가 최소가 될 때까지 옵티마이저를 이용하여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RNN 또한 내부적으로 일반 신경망과 동일하게 입력층과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입력으로 주어 피드 포워드를 수행하고 손실함수가 최소가 될 때까지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업데이트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신경망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RNN의 은닉층을 보시면 일반 신경망의 은닉층과는 크게 두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이점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신경망에서의 은닉층의 출력값은 렐루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바로 출력층으로 내보내는 반면에 RNN의 은닉층에서는 렐루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tan-h, 즉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이용하여 은닉층의 출력값을 계산하고 출력층으로 내보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RNN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환 구조가 은닉층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 신경망에서는 은닉층의 렐루 계산값이 계산되어 바로 출력층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RNN의 은닉층을 보시면 은닉층 tan-h의 계산값이 출력층으로 전달되는 것과 동시에 tan-h의 계산값이 순환되어서 다시 입력층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신경망과 RNN 구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정리해보면 첫 번째 차이점은 RNN의 은닉층의 출력값을 만들어주는 활성화 함수가 렐루가 아닌 tan-h, 즉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RNN은 은닉층의 출력값을 출력층으로 전달해 주는 것과 동시에 은닉층 출력값이 다시 순환되어서 은닉층의 입력값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RNN은 은닉층 내부에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순환신경망이라고 불리며, 이러한 순환 구조를 이용하여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강점을 가진 신경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RNN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어떻게 인식되고 처리되는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RNN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 work at Google. 나는 구글에 근무하고 있어. 여기서 work는 동사이고 구글은 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장으로 I Google at work. 나는 회사에서 구글링, 즉 구글을 이용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있어.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앞 문장과는 다르게 이제 구글은 동사이고 work는 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구글이 동사이고 work가 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구글은 대명사 I 다음에 나왔으니까 동사이고 work는 전치사 at 다음에 나왔으니까 명사라고 추측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문장 내에서 단어의 뜻과 의미는 그 단어가 문장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즉 순서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라는 것은 문장이나 음성 같은 이러한 연속적인 데이터를 말하는데, 이런 데이터는 문장에서 놓여진 위치, 즉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데이터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놓여있는 과거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work와 구글이 동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온 단어가 I, 즉 대명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work와 구글이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구글과 work가 이번에는 명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온 단어가 at이라는 전치사라는 것을 통해서 구글과 work가 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학습할 RNN은 이런 과거의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 은닉층 내에 순환되는 구조를 이용해서 이전에 온 과거의 데이터를 기억해 두고 있다가 새롭게 입력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데이터와 이전에 은닉층에서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알아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방금 우리가 예제를 본 I work at Google 문장을 통해서 RNN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정성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RNN은 은닉층 내에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 구름 모양으로 표시한 부분에 은닉층의 출력값이 순환되어서 기억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데이터 i부터 시작해 보면 i는 은닉층으로 들어오는데, 현재는 과거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 i에 대한 탄 h 계산값만이 계산되어 출력층으로 전달되고, 동시에 순환 구조를 통해서 i 데이터가 기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경망처럼 RNN의 출력층에서는 최종 출력으로 소프트맥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출력값은 보시는 것처럼 확률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에서는 총 4가지의 경우, 즉 대명사, 명사, 동사, 전치사에 대한 4가지 경우로 출력을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첫 번째 입력 데이터 i에 대한 출력값은 대명사가 0.97, 명사, 동사, 전치사는 0.0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한 입력 데이터 i는 대명사일 확률이 0.97, 즉 97%로 가장 크기 때문에 대명사라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데이터 work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 데이터 또한 i와 마찬가지로 은닉층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전의 데이터, 즉 RNN이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 i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 work와 이전에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 i를 연결시켜서 은닉층의 계산값을 만들어낸 후에 이러한 은닉층의 계산값을 출력층으로 내보내는과 동시에 다시 순환 구조를 이용하여 i의 영향을 받은 work가 기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출력층에서는 i의 영향을 받은 입력 데이터 work가 동사인지 아니면 명사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과거에 기억하고 있던 데이터, 즉 i는 대명사였기 때문에 대명사 다음에는 명사보다는 동사가 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work를 동사, 즉 75%의 확률로 동사로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입력 데이터 at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전 데이터로 기억되고 있는 work와 연결되어서 최종 출력층에서는 전치사로 판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at이 입력으로 들어올 때 기억되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는 이전에 입력으로 들어온 순수한 데이터, 즉 work가 아닌 그 이전에
기억되고 있던 대명사 I의 영향을 받은 work가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데이터인 구글이 은닉층으로 들어오면 이전에 기억되어 있는 iWork의 영향을 받은 s로 인해서 출력층의 softmax를 통해서 최종 출력값은 이번에 구글이 명사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입력된 데이터, 즉 구글이라는 데이터는 문장의 끝 단어이고 또한 이전에 기억된 데이터가 대명사, 동사, 전치사였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사보다는 명사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종 출력층에서는 동사보다는 명사라고 구글을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RNN에서는 순환구조를 이용해서 기억해 두었던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새롭게 입력되는 데이터를 연결시킴으로써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RNN의 정성적 동작 원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서는 RNN 구조에서 은닉층 순환 구조를 시간 개념을 포함한 구조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은닉층 내에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다음의 그림처럼 이러한 순환 구조를 시간 개념을 포함한 구조로도 바꾸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전까지 알아본 이러한 순환 구조를 은닉층에서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 즉 위의 그림에서 보면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1로 표시한 부분이 순환 구조를 이용해서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은닉층이 기억하는 과거의 데이터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입력되는 새로운 데이터와 연결시켜주는 구조로 바꾸어서 우리는 RNN 구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위의 그림을 보시면 과거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부분을 1로 표시하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입력되는, 즉 work와 at, 구글 등과 같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입력되는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를 이 부분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제를 보면 I work at 구글이 입력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I가 입력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work, at,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글이 입력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입력되는 데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문장이나 음성과 같은 이러한 순서가 있는 데이터라는 것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RNN의 기본 개념과 구조, 그리고 동작 원리 등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심플 RNN의 구조와 API, 그리고 이러한 API를 이용한 시계열 데이터의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